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민한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민한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뭐 봄도 되고 했으니까 좀 더 활발하게 네. 화이팅 있게 움직여야죠. 네. 행사장 많이 돌아다니시고. 네, 행사 많이 돌아다니고 우리 이슈 파이터도 화이팅! 네, 이슈 파이터 화이팅 해야죠. 네. 구독자 수가 안 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가능한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려고 지금 또 법안을 상정을 하려고 이제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네. 그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네. 예, 이 양반이 3월 31일에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이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죠. 네. 이 이제 법안이 발의된 배경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이 역대 최저지요 지금 뭐 0.78명이고 역대 최저일 뿐더러 뭐 거의 세계 OECD에서 최저일 뿐더러 0.78. 0.78. 와, 한 명을 안 낳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큰일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지금까지 뭐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도 계속 저출산에 그렇죠. 대한 대책을 해왔잖아요. 뭐 몇백 조를 썼잖아요. 그러나 지금 바뀐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왜 그러면 애를 안 낳냐 이렇게 이제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육아 부담이 크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육아 부담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면은 한 명이 받는 월급을 그대로 아이 그 육아 도우미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직장 그만두자. 네, 그럼 경력 단절녀가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섞여가지고 이제 출산율이 저조한데 우리 이런 대책을 한번 해소하는 그 하나의 대책으로서 이런 지금 법안을 발의한 그런 거죠. 네. 우리 한번 정말 우리 이슈 파이터에서 저출산에 대한 내용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육아 부담에 대한 얘기. 애기 3명이시죠? 애기 애국자. 네. 애국자. 저도 육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부담이 큽니다. 처음 듣는 얘긴데요. 제가 육아 안 할 것 같은가요? 네네. 제가 일찍 들어간 데는 제가 씻깁니다, 우리 애들. 원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나 다 시켰는데. 네.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제 우리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좀 도입을 하는데 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려면은 그 최저임금 이하로 줘도 되게끔 법을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가사 근로자, 가사 도우미는 아니고 법적 용어는 가사 근로자인데 그냥 가사 도우미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가사 근로자. 예. 그래서 내국인하고 조선족만 가능해요. 네. 근데 비용 문제가 좀 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안이 나오니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월 200에서 300 이렇게 도우미 비용이 드는데 그렇죠. 최저임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네네네. 싱가포르는 지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한 월 38에서 76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비용에 양육을 하게 해준다면은 더 많은 사람이 애를 낳을 것이고 일도 할 것이다. 뭐 이런 찬성 취지를 얘기했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참고로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201만 580원이에요 올해. 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주면 우리 내국인하고 조선족 가사 도우미분한테 돈을 주려면은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러면 내가 나가서 일해서 최저임금 받으면 그거 다 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한쪽이 번 월급을 그대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찬성하는 이유가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 맡기고 계속 일한다. 경력 단절 안 되게.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찬성하는 이유고요. 또 하나 이제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 수 있다. 뭐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싱가포르 봐라. 이렇게 저임금으로 이렇게 외국인 가사 근로자 활용해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여유가 있지 않냐. 예. 이렇게 그래서 도입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이제 반대 이유는 반대 의견 뭐 딱 뻔히 몇 가지가 이제 반대를 딱 위한 반대이긴 한데 아니 외국 노동자를 지금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예, 당연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우리 평등. 근로기준법 보면은 근로자 성별 국적에 따라서 차별적 대우를 금하는 데 있고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건 아니냐.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자고 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기존 가사 근로자 그렇죠. 그럼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냐.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기존의 가사 논의가 도우미 있는 거죠. 분들이 가사 근로자분들이 네네네.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네네. 내용이 있겠죠.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애들이 좀 컸습니다만 또 어릴 때 가사 근로자분을 이렇게 채용해서 했습니다만 그때 이미 한 150 정도를 줬어요. 역시 있는 집 다르네. 있는 집이 아니고 이제 같이 일을 하니까 불가피한 거죠. 뭐 부모님이 안 도와주시면 애를 누가 봅니까? 그렇죠. 어릴 때는.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기 저는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심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좀 반대 논거 중에 아까 보면은 근로기준법은 반한다 그랬는데 합리적 차별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꼭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네. 일단 한번 싱가포르 예를 들어보면은 예. 어떤 뭐 미얀마에서 일하던 분이 이제 싱가포르 와서 가사 도우미를 하는데 미얀마 분이 싱가포르 가서 78만 원을 받는다 그러네요 한 달에. 한 달에 78만 네,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근데 미얀마 월 평균 한 달 소득이 예. 12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6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분이 미얀마에서 생활하면 12만 원이 네네. 평균인데 예. 싱가포르에서 가사 도우미에서 78만 원을 받으니까 그 돈을 다시 미얀마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이나 다 미얀마를 위해서 좋은 것이죠. 엄청 좋죠. 참고로 제가 그 얘들 고시 공부할 때 고시원에 보면 그때 이미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들어오셨거든요. 막 들어왔을 때 제가 예.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받으시냐고 하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한 달 벌으면은 자기 아들이 중국에서 버는 거 1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그런 건 합리적 차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주로 동남아시아 분들이 오실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 뭐 필리핀이나 이쪽에서 올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대론자 중에 일부가 뭐 노예제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뉴스 보면은 막 네. 노예처럼 애들을 부려먹고 막 그거는 그렇게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면은 그건 법에 따라 처벌이 되는 그러면 거잖아요. 처벌을 받아야죠. 그건 처벌을 받는 거고.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자체가 노예제도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뭐 약간, 그거는 조금 말이 좀 안 되는 것이죠. 어폐가 그래서 있을 것 같고 스스로 아까 말한 것처럼 미얀마에서 산이 네. 미얀마 분이 한국 와서 100만 원 예를 받는다고 쳐봐요. 그렇죠. 그러면 미얀마의 7배, 8배를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억지로 이렇게 끌려와서 네네. 임금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없었던 기회를 우리나라에 와서 창출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 이제 여성분들은 거기에 이제 가사 일을 맡기고 자기는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한 30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애를 더 낳을 수 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애 키우는 거는 뭐 네네.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내일에 전담할 수 있다. 네네네. 이렇게 하면 뭐 애를 더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외국인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또 아무나 또 검증은 어쨌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사 근로자분들이.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최소 중학교 2학년까지 8년 이상 교육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뭐 약간 틀릴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니까 당연히 받지만은 예. 미얀마나 저기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는 이제 뭐 교육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합법화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필리핀 분들은 선호할 것 같아요.
영어가 되니까. 아, 그렇죠. 영어가. 뭐 미얀마 분들은 우리가 미얀마 말을 배워야 뭐 큰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필리핀 분들 많이 태국어를 배워도 큰 의미가 네네네. 없는데 필리핀 분들이 들어오면은 영어가 되니까. 뭐 미국식, 영국식 아니라 좀 콩글리시라고는 하긴 하지만 많이 다 아 그래도 다 네, 영어가 네, 되니까 네. 그 도우미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서 네. 영어까지 이렇게 그렇죠. 대화로 나눌 수 있으니까 언어가 될 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싸지겠는데 그분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필리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가수로 연예인 맞습니다. 비자 받아가지고 가수로 와 있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되게 되게 많이 오고 싶한데요. 예전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럼 비자 문제 때문에 그럴 뭐 것이고. 비자 문제도 있고 또 경기가 죽었다 보니까 가수들을 기용하기가 나쁜 거죠. 이제 업소에서. 하여튼 한류랑 케이팝 이런 것 때문에 네. 우리나라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우리나라 이제 막 뉴스에 워낙에 많이 나와서 아까 뭐 노예제도가 부활이다, 뭐 네네. 인종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불법 체류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조금은. 네. 뭐 저는 한동훈 장관이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민청. 네. 저는 이민청을 만들어서 아직 좀 더 크게 해보자 그런 주의이긴 한데 그건 뭐 사람마다 틀린 거고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저출산을 위해서 정부가 몇십 조를 앞으로 또 쏟아부을 거잖아요.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결국. 네. 결국은 이렇게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제 판단은. 아. 안 나는 거를 뭐 강제로 낳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장 지금 저도 애들 키우고 있습니다만 한 달 학원비가 얼만데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그 돈이 그렇게 드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하겠어요? 저는 3명.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근데 이 법안이 당장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이 법안의 의미를 두는 거는 어쨌든 공론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공론화를 시켜서 그러면 토론회도 한번 해보고 예. 공청회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참 여론조사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여론조사를 했나요? 예, 바로 또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온라인 예.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58.4, 찬성이 반대가 많네요. 41.6. 당연히 찬성이 많겠죠, 상식적으로. 예. 지금 300 뜨는 걸 100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데요. 그리고 그렇죠. 잘하면 영어까지 될 수 있다는데요. 아.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출산 대책이 뾰족한 게 없는데 하나의 그래도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큰 대안은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네네. 이제 와닿는 네네.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뭐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저도 굉장히 찬성적으로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네요. 우리 아기를 네네. 3명이나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아까 이제 불법 체류 얘기하셨는데 지금 불법 체류가 많은 이유는 요건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골 가 보시면은 다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어요. 많이 계시죠. 그럼 그 요건을 좀 까다로운 요건을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또 논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불법 체류가 많죠. 어. 왜 그 사람들은 여기서 한국에서 벌면 자기 고국에서 버는 거 10배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안 가고 싶죠. 가지 않고 또 네. 그쪽에 그 본 나라에 있는 뭐 부모님이 됐든 이제 자녀들이 됐든 자기가 여기서 벌어서 붙여주는 걸로 넉넉하게 살 수 있다면 살고 본인이 집도 여기서 살고요. 네. 예예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 가사 도우미, 가사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